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4회차 두 번째 시간 기계 연력하기 되겠습니다. 21번 비가역 단열 과정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비가역 단열 변화는 특히 확대 축소 또는 축소 확대 스로틀이라고 해요. 스로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축소 확대에 관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엔트로피 변화량은 증가하고 대신에 엔탈피는 등 엔탈피라고 해서 엔탈피는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엔트로피 변화량은 증가한다. 답 1번이에요.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축소관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엔탈피는 일정하다. 등 엔탈피다. 다음 그림과 같이 A, B 두 종류의 기체가 한 용기 안에서 방막으로, 요 용기 안에서 여기가 이제 방막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A의 기체는 0.1m 삼성, 질량은 2kg이고 B의 기체는 0.4m 삼성, 밀도는 1kg 큐빅 메타이다. 방막이 파열돼서 A, B가 두 개가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밀도는 얼마였냐? 기체 혼합 밀도는 얼마냐? V분의 M이죠. 밀도는. 그럼 V와 M이 이제 서로 결합이 된 거죠. 최적이 두 개의 최적, A의 최적을 VA라고 하고요. A를 VA라고 하고 B1을 VB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M은 질량 M은 그러면 질량 M은 MA라고 하고 MB로 하면 되겠죠. VA와 VB가 서로 결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MA와 MB가 서로 결합이 된다. 두 개 방막이 파열됐다 그러면 두 개 서로 한다. VA, VB, MA 플러스 MB 이렇게 되겠죠. 기체 혼합물의 밀도는 얼마이냐? 혼합 밀도는 이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VA하고 VA는 최적이고 질량, 최적이입니다. 이게 최적. 0.1이죠. VA 0.1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최적은 0.4가 되고, MA 최적은 0.1이 메타 삼성이고요. 최적이 아니라 질량은 2kg이죠. MA 최적은 B 최적의 밀도가 1kg per 메타 삼성이다. B 최적은 로 B는 V분의 M입니다. V분의 M인데 여기서 기체 혼합물에 도달되는 이거는 얼마이냐? 로비 밀도는 있는데 MB가 없다는 거죠. MB. 따라서 MB를 구하려면 MB는 로비에다가 VB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 로비 VB가 있으면 돼요. 밀도가 있고 최적이 있으면은 M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로비가 1kg 곱하기 VB는 얼마예요? B의 최적이 있죠. B의 최적이 0.4죠. 0.4. 이렇게 하면 이제 MB가 되죠. MB를 구하려면 로비 VB가 되니까요. 로비 VB.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구하면은 4.8이 나오네요. 4.8. 밀도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이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변화 등과 같은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양들을 압력, 비체적, 온도와 같은 측정 가능한 상태량으로 나타내는 맥스웰 관계식에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리는 것은 맥스웰 관계식 하나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중에서 이게 맞는 식이다.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PT니까 뭐가 일정하다 그러는데요. PT의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영역이 P, V, T 여기에 엔트로피까지 생각해야 된다. 맥스웰에서는 엔트로피. 그래서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리고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다. 이걸 크로스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 시켜요. 크로스 시키면 부호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크로스 시키면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인 라운드 V분의 라운드 T. 요놈을 크로스 시키는데 라운드 V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V분의 여기 여기로 보내고 라운드 T 해서 크로스 했습니다. 라운드 V분의 라운드 T 했으니까 여기다가 크로스 할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요. 마이너스에 크로스 됐을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남는 게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하고 V, 라운드 PV를 옮겼죠?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운드 P. 한 개만 크로스 시켰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대신에, 크로스 할 때는 엔트로피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SP 중에 SP, 이 V가 변화가 있네. V 최적 변화가 있다. 두 번째 됐죠? 세 번째는 이놈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놈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럼 이놈을 여기로 보내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S 요거를 여기로 보내고 그럼 요 놈이 어디로 와요? 크로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S 그러면 여기 라운드 T가 일로 넘어오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그래서 TV는 압력 P하고 관계가 되고 엔트로피 관련식은 PS는 TV는 P가 되고요. TV는 P가 되고 PS는 T에 관한 식이 됩니다. 마지막 식을 한번 봅시다. 이거 크로스식인 거예요. 이거에서 이놈 두 개 크로스 시켰고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식은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라고 하면은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라 그러면은 이거를 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이걸 크로스하면 이걸 라운드 V가 되고 이게 라운드 P가 되죠. 만약에 라운드 V분의 이건 라운드 T가 돼야 될 거고 마이너스 빠졌네요. 그 라운드 V라 그러면 라운드 V가 일로 오면은 이건 라운드 P가 됩니다. 라운드 V분의 근데 라운드 V가 일로 오면 라운드 T가 되는데 라운드 V가 라운드 P가 됐죠. 그리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맥스웰식에서는 우리가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라운드 PT는 S고, 그 다음에 S분의 V는 P다. 요 식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변형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 번째 식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식을 맞게 하려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이놈을 뒤집어 버리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ST가 아니라 이거는 VT가 된다는 거죠. VT로. 어쨌든 이 관계식을 우리가 크로스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크로스 되는 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리고 앞뒤로 뒤집어 버리는 거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맥스웰 식에서 하나의 식을 이해하려면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이거를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 이 식을 알아두면 돼요. PT는 S고 SV는 P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 하나만 알아놓으면 다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요놈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버리고요. 요놈 한번 해서 뒤집어 버리고, 요놈 뒤집어 버리고, 요놈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죠. 한 식을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또 하나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 예. 냉면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불활성이고 안정하며 비가연성이어야 한다. 맞죠? 비가연성. 비체적이 커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비체적은 작아야 한다. 증발 온도에서 높은 잠열을 가져야 돼요. 잠열 범위가 넓어야 되는 거고요. 열 전도율이 커야 되겠죠. 따라서 답 2번 틀렸습니다. 어떤 이상기체 1kg이 압력 100kPa, 온도 30도씨의 상태에서 최적 0.8 큐빅메타를 점유한다. 기체 상수는 얼마냐? 이거는 라지 V는 MRT식입니다. 만약에 P 스몰 V는 RT식, P는 로 RT식, 이 세 가지 식이 있어요. P에 대한 것은 P 이꼬르 로 RT라는 식도 있고요. P 스몰 V 이꼬르 RT라는 식이 있고, 그다음 P 라지 V는 MRT라는 식이 있다 이거예요. 기체상수 R을 구하라고 했죠. 기체상수 R 이꼬르는 MT분의 P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질량이 1kg이고 T는 온도가 30도씨라고 했으니까 273 플러스 30 하면 되겠죠. 압력 P가 100kPa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체 상수는 얼마였나요? 킬로니까 맞죠? 단위가 맞으니까 100 그대로 써주면 돼요. P 곱하기 최적 V, 최적은 0.8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상수 R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번은 기체상수 문제. 따라서 답은 0.264가 나오네요. 0.264가 나오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 쉬운 문제죠. 어떤 가스의 비내부 에너지, 비엔탈피, 비내부 에너지, U라고 해서 스몰 U,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죠. 온도가 T, 압력 P, 비체적이 V가 메타 삼성 퍼 킬로그램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이 가스의 정압 비열은 얼마이냐?
우리가 du 이코르는 cv dt라고 하고요. 정합 비율을 묻는 dh를 묻는 거예요. dh는 cp d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가스의 정합 비율은 얼마이냐? 비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는데 26번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을 때 풀 수 있는 것은 일단은 CP를 맥스웰식으로 우리가 유도하면 CP 이코르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라고 할 수 있어요. CP는. 그리고 정압이니까 P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죠. 정압이니까 P가 일정하고 이렇게. CP는 라운드 T분의 요 CP를 하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라고 하죠. 이와 같은 식은 우리가 다시 쓰면은 라운드 T에 라운드 H는 D U 플러스 PV 이렇게 해서 라운드 U 플러스 PV 똑같은 식이에요. H 이코는 DH 이코는 DU 플러스 DPV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를 다 붙였으니까 이게 미분 함수죠. 그러면 H는 뭐야? U 플러스 PV가 되겠죠. H가 U 플러스 PV니까 DH는 라운드에 D에 U 플러스 PV 또는 라운드에 U 플러스 P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 라운드를 우리가 DT로 표시할 수 있어요. DT분의 D에다가 이걸 미분하라는 거예요. U 플러스 PV를 미분하라는 거죠. D에 U 플러스 PV가 되니까요. D에다가 U 플러스 PV니까 요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게 PV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너무 소문자로 썼네요. PV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U는 0.28. 자 D에 이렇게 미분함수 쓰고요. DT분의 T를 이걸로 씁시다. DT분의 D에 뭐다? 0.28 T 플러스 532 PV는 어때요? 플러스 PV니까 플러스 0.56 이게 갈로 T 플러스 380 이때 T를 갖다 고칠 필요가 있죠. 여기서 T라는 것이 여기는 이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미분을 해보면 T로 미분하면은 0.28T는 0.28만 남죠? 그 다음에 532는 미분하면은 숫자는 없어지죠? 이거는 몇 T? 0.56T에다가 숫자 개념은 없어지죠. 0.56이 남네요. 플러스 0.56이 남네요. T에서 DT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게 이 값을 구하는 거죠. 0.28에서 0.56을 더하면은 0.84가 됩니까? 0.84가 되네요. 답이 0.84.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비내부 에너지 온도의 사이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 이 가스의 정합 비율은 DH는 뭐다? CPDT입니다. CPDT. 맥스웰 식으로 표현하면 CP 고르는 DT분의 T라고 합시다. DT분의 DH 이렇게 되죠? 이거에 뭐가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죠.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T분의 D라고 쓰고 H는 U 플러스 PV입니다. 따라서 DH가 어떻게 돼요? DU 플러스 DPV가 되죠. 이와 같은 식이 있기 때문에 DH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H 대신에 U 플러스 PV를 써요. D에 U 플러스 PV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U 플러스 PV. DH 대신에. 그러면 이제 U가 뭐고 PV가 뭐예요? 여기 U가 있고 PV가 있으니 두 개를 다 더해주는데 뭐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죠. 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남는 게 요 놈 남고 요 숫자는 개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남죠. 그래서 요게 TT 미분하면은 0.28 플러스 0.56이 돼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이상적인 가역 과정에서 열량 델타 Q가 전달될 때 온도 T가 일정하면은 엔트로피 변화, 엔트로피는 DT분의 엔트로피 DS 델타 S 이거로는 T분의 DQ죠. T분의 델타 Q 이거죠. 이거는 뭐 맨날 쓰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3번이 답이죠. 27번은. 다음 중 경로 함수는 1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는 엔탈피나 엔트로피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그 강도성하고 종량성인데 종량성 상태량이에요. 종량성 상태량에는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탈피, 내부 에너지, 최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외에 뭐 표시하려면은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열량, 뭐 이런 것들. 종량성 상태량. 1이라는 것은 이런 경로함수예요. 경로함수. 그래서 W12 경로함수에는 열량 Q12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에서 2까지. 따라서 1은 뭐다? 경로함수이다. 답은 4번입니다. 랭킨 사이클의 각 점에서의 엔탈피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이클의 이론 연료율은 보일러 입출구가 분모로 가죠. 보일러 출구 마이너스 보일러 출구에서 입구를 뺍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출구와 엉축기 출구, 보일러 출구에서 엉축기 입구, 보일러 출구에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보일러 입구 출구는 엉축기, 엉입과 엉출이 있고, 엉출을 지나서 보일러 입구가 있고, 보일러 출구가 있죠. 보입, 보출. 보입, 보출. 그래서 보일러 입출구 중에 보일러 출구와 보일러 출구에서 보일러 입구분에 엉축기 쪽은 보일러 출구 마이너스 엉축기 입구. 보일러 출구 마이너스 엉입. 보일러 출구 마이너스 엉입에다가 마이너스 보일러 입구 마이너스 엉출. 보일러 입구 마이너스 엉출.
보일러 출구에서 응축기 입구, 보일러 출구에서 응축기 입구에다가 보일러 입구 마이너스 응축기 출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열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이 보일러 출구에서 보일러 입구를 빼면은 보일러 출구가 810.3 마이너스 58.6에 보일러 출구에서 그 다음에 응축기 입구 보일러 출구에서 응축기 입구 810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61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입구에서 응축기 출구 보일러 입구 58.6에서 응축기 출구 57.4 이렇게 빼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바로 효율이 나와요. 랭킨 사이클. 보일러 입출구 중에서 보일러 출구 입구, 그 다음에 보일러 출구 응축기 입구, 보일러 출구 응축기 입구, 보일러 입구 응축기 출구, 보일러 입구 응축기 출구. 효율을 구해보면은 값이 26%가 나옵니다. 26%. 원형 실린더를 마찰 없는 피스톤이 덮고 있다. 피스톤에 비선형 스프링이 연결되고 실린더 내의 기체가 팽창하면서 스프링이 압축된다. 스프링의 압축 길이가 X메타일 때 피스톤에 KX 1.5 뉴턴의 힘이 걸린다. 압축 길이가 0에서 0.1m로 변하는 동안 피스톤에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일이 WA이고 0.1에서 0.2m로 변할 때는 피스톤이 하는 일은 W. 그러니까 1WA라고 하면은 WA는 인터그렐 어디? 피스톤이 0에서 0.1로 갈 때 KX 1.5는 KX dx 이렇게 되는 거죠. KX dx. WA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X 1.5니까요. 마이너스 1, 1.5에 X 1.5, KX 1.5죠. 1.5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적분이니까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K라는 것은 상수 개념이니까, 이걸 한 번 더 쓰면 이런 거예요. K는 인터그렐 0에서 0.1로 하고 K는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라지 X의 1.5의 dx는 K 밖으로 빼고 X의 1.5니까 X의 n성은 우리가 적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성이죠. 그 식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1.5 플러스 1이니까 2.5가 되죠. 2.5분의 x의 2.5, x 2.5성. 이거에 0에서 0.1까지 이렇게. k배에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x 대신에 0.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은 2.5분의 0.1에 2.5성 이렇게 됩니다. K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2.5는 상수 개념이니까 굳이 뭐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나와도 되고요. 풀면은
이거 뭐 풀 수 있겠죠. 이거는 뭐 2.5분의 0.1에 0.1에 2.5성 이걸 풀어야 됩니다. 계산기를 튕겨서 풀어내면은 답이 얼마나 몇 K가 나오냐 하면은 2.5분의 1은 빼내고 0.1에 2.5성 하면은 0.00 316 이렇게 나오네요. 2.5분의 K에 이걸 풀면은 어떻게 나온다? 2.5분의 K 빠져나오고 0.1에 2.5성을 하면은 2.5분의 0.00 0.1에 2.5성 하면 0.00 316 00316 K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 WB도 풀어야 되겠죠. WB를 풀면은, W는 인터그랄 어디에서 0.1에서 0.2까지, 0.1에서 0.2까지. K에 X 1.5에 dx 이렇게 되죠. 나머지 푸는 과정은 다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은 K에 할로 2.5분의 K라고 빼고요. 2.5분의 K를 빼고, 0.2에 1.5성 마이너스 0.1에 1.5성. 이렇게 돼요. 그죠? 요거를 풀어내면은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2.5분의 K에 0.01473 2.5분의 K에 0.0147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WB분의 WA를 구할 수, WB분의 WA를 구할 수 있죠. WB는 여기서 구한 게 2.5, 2.5 다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0.01473분의 이것도 2.5 이거 날아가고 나오면 요 2.5분의 K 날아가면 0.003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0.214가 나옵니다. 0.214. 답은 3번이 되네요. 내부 에너지가 30kJ인 물체에 열을 가하여 내부 에너지가 50kJ이 되는 동안에 외부에 대하여 10kJ의 일을 하였다. 이 물체에 가해진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 동안에 1과 열과의 관계. 1. 내부 에너지 열에 관한 관계는 dQ 이꼬르는 du 플러스 PdV죠. PdV. 자, 적분을 다 해버리면은 열량 Q12 이꼬르는 U2 마이너스 U1. 그죠? 1 플러스 W12 이렇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 U2 마이너스 U1은 1, 그 다음에 Q의 12 마이너스 W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있고요. 이 물체가 가해진 열량은 얼마냐. 그럼 Q를 묻는 거예요. Q. 열량 Q 그대로 U2가 얼마냐 하면은 이게 U2가 되고요. 여기 U1이 되죠. 그래서 50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50 마이너스 30. 플러스 10kJ에 1을 했다 그랬죠. 플러스 1입니다. 1을 하면은 10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요. 자, 31번 문제예요. 그래서 30kJ 나오죠. 답이 30kJ. 네, 이거 뭐 쉬운 거니까요.
풍선에 공기 2kg이 들어있다. 일정 압력 500kPa 하에서 가열 팽창하여 최적이 1.2배가 되었다. 가열 팽창해서 최적이 2배가 돼. 공기의 초기 온도가 20도일 때 최종 온도는 얼마냐? T1, T2. T1과 T2 온도, 최종 온도가 얼마인지, T2가 얼마인지를 물었고요. 압력의 변화가 일정 압력 하에서 압이 일정하다. 일정 압력 하에서 가열 팽창하였다. 그래서 최적과 TV 간의 관계죠. V1, V2. 자, TV 간의 관계는 뭐 T1분의 T2 이꼬르는 V2분의 V1의 K- 이런 식이 있죠. 여기서 T1분의 T2는 만약에 이게 단열 폴리트로픽 변화라면 이렇게 푸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열하라는, 가열 팽창이지, 단열하라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푸는데, T1분의 T2는 V2분의 V1. T1, T2는 만약에 단열하에서는 V2분의 V1 K-1이지만은 일정 T와 V와의 관계는 이게 V라고 하고 이걸 T라고 합시다. 무슨 관계예요? 샤를의 변화죠. 일정하죠. 항상 V1, V2 하면은 P1, V2, P2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V1분의 P1 이꼬는 V2분의 P2. 그래서 V1분의 P1 이꼬르는 V2분의 P2. PV 선도. 아니죠. PV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썼죠. TV 선도예요. 그래서 V1, T1, V2, T2 이렇게 되죠. V2, T2. V1분의 T1 이꼬르는 V2분의 T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1분의 T2 같으면은 V1분의 V2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최적이 1.2배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최적보다가 1.2배가 됐다. 그럼 요놈이 1.2배의 최적을 가졌을 때 1.2 V가 됐다는 거죠. 그럼 T1 온도는 되었다. 초기 온도가 20도라는 T2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T2는 T1 곱하기 1.2 V가 되네요. 초기 온도 20도니까 273 플러스 20 곱하기 1.2 이렇게 되네. 1.2. V1분의 V2가 1.2니까요.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T2 온도, T1, V1 온도, T2, V2. 만약에 가열 팽창이라는 가역 단열 과정이다라는 말이면 폴리트로픽 변화 쪽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TV 관계로 풀어주면 된다. 처음 압력이 500kPa. 최초 압력이 P1 압력이 500kPa. 최적 V1이 2m의 3성. 이 기체가 PV 고루 콘스탄트 인 과정으로 압력이 100kPa. 압력이 100kPa까지 팽창했다는 P2 압력이 P2가 500에서 100kPa이 됐다는 거예요.
밀폐계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계산식으로 오는 것은 W12는 PV에 가는 P1, V1, ln V1분의 V2 이런 식도 있고요. 또 P1, V1, ln P1, V1 샤를의 법칙에서 P1, V1 이꼬는 P2, V2가 성립이 되니까요. V1분의 V2는 ln P2분의 P1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식 중에 하나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압력 변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P1, P2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는 게 더 좋죠. 따라서 P1, V1, P1, V1, P1이 얼마? 500 킬로파스칼이니까 킬로 단위로 보고요. V1은 2m. ln P2 압력이 100이고요. P1 압력이 500이. 따라서 우리가 1000 ln 5가 되네요. 1000 ln 5가 되는데 1000 ln 5 이거네요. 1000 ln 5.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W12라고 하는 일이 공업일이 아니라 절대일입니다. 절대일. 그 다음에 압력 변화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PV 선도상에서 압력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압력이 내려 이게 팽창하는 거예요. 가역 단열 팽창이에요. 가역 팽창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수리한 후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에 수리 전과 비교해서 더 두꺼운 가스킷을 넣었다면 압축비와 연료율. 수리 전보다 가스킷을 더 두꺼운 걸 넣으면 압축비가 감소하고요. 연료율도 떨어지죠. 압축비가 감소하고 연료율이 감소한다. 고온열연의 온도가 700도씨이고 저온열연의 온도가 50도씨인 카르노 사이클의 연료율은 자, 두 개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연료율.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 중에는 1-T1분의 T2라는 온도가 있죠. 이때 T1 온도는 T2 온도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1-T1의 온도가 고온열연의 온도가 이게 T1이고요. 저온열연이니까 이게 T2죠. T1, 1-T1 온도가 도시력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700 플러스 273 저온열연은 50 플러스 273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5번 문제. 값은 66.8이 나옵니다. 66.8%.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밀폐기에서 기체의 압력이 100kPa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1m 삼성에서 2m 삼성으로 증가되었을 때 오른 것은 개가 밀폐기는 개방계에서는 공업일이고 밀폐기는 절대일을 한다. 절대일. 기체에서 압력이 100kPa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 변화가 있고 압력이 일정하다. W12 이코르는 P의 V2 V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kPa이라고 해서 100에서요. V2는 2-1이 되네요. 그러면은 100kJ의 일을 하네요. 100kJ. 그래서 웨버로 행하는 일은 100kJ이다. 이게 맞네요. 밀폐기의 에너지 변화는 없다.
밀폐계에서 에너지 변화가 밀폐계는 에너지 변화가 없다. 밀폐계라고 해서 에너지 변화가 없을 리가 없죠. 다 있죠. 에너지 변화. dq 이코르는 du 플러스 pdv. dq 플러스 pdv. 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잖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기체가 이상기체라면 온도가 일정하다. 이상기체식에서는 PV 이코르는 RT식이죠. 스몰 v는 RT로 해드리고요. 기체, 이상기체라면 온도가 일정하다. 틀려요. 기체가 받은 일은 100kJ이다. 행한 일이 100kJ죠. 기체가 행한 일이 100kJ. 이거예요. 3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온도 1300도 K와 최저온도 300도 K 사이에 작동하는 공기 표준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이죠. 브레이턴 사이클의 효율을 구하라. 1 마이너스 브레이턴은 압력비라고 하는 게 있죠. 압력비. 원래 입실론은 압축비인데요. 압력비를 로라고 할까요? 입실론분의 1에 K분의 K-1. K-1분의 K. 예, 이겁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이 전체에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압력비가 9니까 9분의 1. 9라고 씁시다. 9. 비열비가 1.4니까 1.4분의 1.4 마이너스 1. 전체에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0.466이 나오고요. 그게 44.0.466이니까 46.6이죠. 46.6 이렇게 나. 랭킨 사이클에서 25도씨 0.01메가파스칼 압력의 물 1kg을 5메가파스칼 압력의 보일러로 공급했다. 이때 펌프가 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거, 여기 중요하죠. 가역 단열, 폴리트로픽 변화죠. 가정하는 경우 펌프가 한 1은 얼마이냐. 펌프가 한 1이다. 가역 단열 과정이다. 이와 같은 펌프가 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방계에서 개방계 무슨 일? 공업일입니다. 공업일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는 W 테크니컬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인터그럴 1에서 2까지. W 테크니컬이 되고 마이너스 인터그럴 1에서 2까지 VDP가 되죠. 이건 이런 거예요. PV 선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요쪽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W 테크니컬이에요. W 테크니컬. 이쪽 일은 여기서 A점에서 B점, 이쪽 일은 이쪽 일은 뭐다? 이쪽 일은 이건 절대일. 요거는 공업일.
요놈은 공업일. 요건 공업일. 요 빨간 거는 W1,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방계일은 공업일이니까 1에서 2까지라고 하면은 이게 V1이면은 이게 P1, V2면은 P2 이렇게 가니까요. 1에서 2는 1에서 2가 1로 가니까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2까지 VDP 이렇게 됩니다. V는 일정하죠. 최적이 일정하고 P는 원래는 P2-P1인데 P2-P1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V에 다시 한번 씁시다. 마이너스 V를 쓰고요. 그 다음에 P2-P1을 다시 쓰면은 V를 쓰면 뭐예요? P1, 요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P1-P2로 바뀌죠. 그래서 P1-P2 이렇게 나옵니다. 풀면 되겠죠, 이제. 최적이 얼마냐? 0.1 뭐예요? 압력에서 물 1kg을 보일러를 공부하는데, 자, 압력은 여기서 P1 압력이 있고요. P2 압력이 있죠. 그 다음에 최적은 비최적 나와 있네요. V가 비최적이 나와 있고. 그래서 풀어주면은 0.001, 0.001에다가 P1 압력에 P2 압력이 있으니까요. P1과 P2 압력 차이를 P1-P2가 되니까 P1이 5-0.1 0.01 5-.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킬로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 되겠죠. 메가파스칼은 킬로로 바꾸려면 10의 3승을 해야 킬로줄 단위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능계수 3.2 냉동기 시간당 20메가줄의 열을 흡수한다면 이 냉동기의 소비 동력은 얼마인가? 성적계수, 성능계수가. 그러면은 이제 냉동기 성능계수를 우리가 입실런이라고 합시다. 냉동기니까 리프리저런트 해가지고 이게 성능계수는 WC분의 Q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W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WC 이꼴은 입실런 성적계수분의 열량 Q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적계수 3.2라고 했으니까 3.2 그대로 써주고요. 열량 Q는 시간당 20메가줄의 열을 흡수한다는 킬로와트로 해요. 1kW H가 3600kJ이 되죠. 킬로와트 동력으로 바꾸려면은 3000시간당 20메가줄이니까요. 20메가줄 곱하기 3600 이렇게 되겠죠. 이 20메가줄이니까 킬로와트로 바꾸면은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36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600을 나눠줘야 킬로와트예요. 3600을 나눠줘야 되죠. 3600을 나눠줘야죠.
즉 1kJ은 3600분의 1 kWh가 되니까요. 그래서 kJ를 바꾸려면 그래서 3600분의 얼마예요? 3600분의 20메가줄이니까요. 킬로와트 동력으로 20 곱하기 10의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메가줄 이꼴은 1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이 되니까.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1kJ이 얼마다? 3600분의 1 킬로와트 H가 됩니다. 그래서 36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36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1.74가 나오네요. 1.74. 단위는 킬로줄. 소비 동력을 묶어줘. 소비 동력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카. 킬로줄 퍼 세카.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카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kJ이 얼마다? 1kWh가 3600kJ이니까 1kJ은 3600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당은 3600분의 1 kW다. 다시 1kW, 1kJ 킬로줄은 3600 킬로와트 H. 1 킬로와트 H는 3600분의 1 킬로줄. 원래 우리가 이런 계산할 때는 1 킬로와트는 1 킬로줄 퍼 세카인데 1 킬로와트 H라고 하면은 그 1 킬로와트는 또 뭐야? 1 킬로줄 퍼 3600 1아워는 3600 세카니까요. 그래서 시간당으로 하면 3600 세카 이렇게. 그래서 1kJ 이꼬르는 3600 킬로와트 H. 이상적인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16일 때 압축 전에 공기 온도가 90도라면 압축 후의 공기 온도는 얼마인가? 이상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압축 전의 공기 온도와 압축 후의 공기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열비가 나왔다는 것은 T1분의 T2 이거로는 압축 후의 공기 온도는 얼마이나? 온도가 두 개가 나왔고요. 최적은 어때요? 압축비가 바로 최적이죠. 그래서 V2분의 V1의 K-1이 이렇게 됩니다. 압축비를 입실런이라고, 이게 바로 입실런 K-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2 온도는 T1의 입실런 K-1이 되니까요. T1 온도는 지금 얼마예요? 압축비는 16이고 공기 온도가 여기 T1 온도죠. T1 온도고 압축 후의 공기 온도 T2 온도를 얼마예요? T2는 얼마예요? T1 온도, T2 온도. 따라서 T2 온도는 T1 온도에다가 T1 온도 90이니까 90 플러스 273 이렇게 되겠죠. 절대 온도 기준 곱하기 압축비가 16이라고 했으니까 16에 K-1이 이 K값이 얼마예요? 1.4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했더니만 K에다가 마이너스 273.
자, 이거 계산 다 끝나고 나면은 도C로 뭐죠? 도C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또 한 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C가 나옵니다. 요거는 도K로 나오죠. 요 값이 도K로 나옵니다. 도K로 나오면 마이너스 273을 해야 도C로 나옵니다.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도K가 1110.4 요게 계산하면은 1110.4 맞나요? 1100.4 1100.4도 K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1100.4 마이너스 273을 해야 도C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도C로 바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산을 안 해주면은 안 되겠죠. T1분의 T2 이거는 V2분의 V1의 K-1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V2분의 V1이 압축비입니다. 바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